자, 주기적 성질 두 번째 봅시다. 유효획전하입니다.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 교과서에는 반지름보다 유효획전하가 먼저 나와.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생기는 이유를 유효획전하 때문에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전자껍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교과서에서는 유효획전하라 그래.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핵전하랑 무슨 차이가 있지? 뭐 비슷해. 의미는 같아. 의미는 같아. 그럼 얘가 유효획전은 무슨 뜻인지는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봐라. 3번 리튬. 전자는 2에 1. 9번 F 플로린. 전자는 2에 7. 3번, 9번. 전자껍질 같아.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 3번보다 9번이 반지름이 작은 거야. 전자껍질 같지? 플러스 몇 배야? 플러스 3개, 플러스 9개. 플러스가 3배나 차이 나네? 플러스가 3배나 차이 나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가 3개밖에 안 돼. 너는 9개 플러스 3배나 차이 나. 얘 반지름 그럼 졸라 작겠니? 아닌데?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반지름? 선생님, 플러스가 3배인데 왜 반지름이 3배까지 차이 안 나고 반지름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가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냐고? 첫째, 1번. 단순한 플러스의 개수를 가지고는 원자의 성질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다시, 단순한 플러스의 개수만 쉬어서는 안 돼. 왜냐고? 2번, 전자 반발력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까먹을만 하면 나와서 백테크를 건다는 거지. 전자 반발력 선생님 한번 보자. 자, 플러스가 10개짜리 원자핵이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이 요 전자에 미치는 플러스의 힘은 10만큼의 영향을 얘는 지금 플러스 10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치, 빨간 선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제외한, 마찬가지, 계속 그건 나와.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는 전자가 한 개가 아니거든. 뭐가 있는 거야?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2라고 해보자. 자, 봐봐. 전자가 없어봐. 빨간 전자가 느끼는 플러스는 얼마만큼 느껴져? 10만큼, 10만큼 느껴지잖아. 전자 반발력까지 고려해봐. 전자 반발력. 그러면 실제로 내가 플러스는 10개지만 빨간색이 느껴지는 플러스의 파워는 얼마만 느껴져? 8밖에 안 느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가 10개지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거는 플러스 10이 안 느껴진다고 플러스 8만 느껴진단 말이야. 전자 더 그려볼까? 여기도 전자 있네. 내가 요렇게 해서 네가 1로 밀어내봐. 그럼 이 빨간 전자가 느끼는 플러스는 얼마만큼밖에 안 느껴져? 7밖에 안 느껴지겠지. 맞아? 전자 반발력까지 고려한 진짜 핵전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단순 플러스의 개수를 우린 그냥 핵전하라고 하고, 얘는 라지 Z를 쓴단 말이야. 이걸로는 원자의 성질이 설명은 되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조금 약해, 부족해. 전자 반발력까지 고려한 진짜 핵전하가 필요한 거야. 요걸 우린 뭐라 불러? 유효 핵전하라고 부르는 거고, 기호는 Z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파트에서만 그래. 딴 데서는 안 그래. 전자 반발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
전자들이 많잖아. 전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원자들은. 제일 바깥쪽까지 원자 핵의 힘이 전달이 돼야 한대. 안쪽 전자들이 막는다 이렇게 썼던 거야. 사실은 막는 건 아니야. 전자가 공간이기 때문에 막는 건 아니고 전자끼리 밀어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가려막기 효과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가려막기 효과라고 쓰는 거야. 실제로 가려막고 있는 건 아니야.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전자 반발력을 여기 파트에서만 가려막기 효과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세 번째, 전자의 수가 증가하면 전자 반발력, 가려막기 효과는 증가하겠네. 유효핵전화는 감소하겠지. 이해됐냐? 그럼 봐봐. 플러스가 3배야. 근데 난 전자가 3개야. 전자 9개야. 전자수가 많으니까 플러스가 늘어난 만큼이 아니지. 전자가 슉슉 밀어내고 있으니까. 물론 얘보단 얘가 핵전화가 세. 하지만 전자수가 많으니까 진짜 핵전화는 3배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그렇게 3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 다 했네. 근데 선생님 이게 주요한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이거보다 더 우선인 거? 전자 껍질이 우선이야. 유핵전화보다 전자 껍질이 우선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요 핵전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이제 무슨 표현을 써야 돼?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유효핵전화라는 표현 써야 돼. 그래서 아까 반지름판에서도 주기적 성질 요구할 때, 여기서도 핵전화라고 쓰면 안 돼. 유효핵전화라고 써야 돼. 걱정 마. 니네 유효핵전화를 계산하세요? 그러진 않아. 대학 가면 계산하라 그래. 전자계산기 주고 수식 준 다음에. 근데 니네가 이걸 계산할 일은 없어. 너희들 보고 요거 계산하라 그러진 않아. 대신 누가 큰지 작은지 정도 보면, 에이, 원자번호 큰 놈이 커. 플러스가 늘었지. 전자도 늘었지. 에이, 플러스가 늘었으니까 핵전화는 커. 하지만 그만큼까지는 안 늘어난다. 그런 뜻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핵전화라는 표현 쓰면 안 돼. 원인할 때 무슨 표현 써야 된다고? 유효핵전화 이렇게 써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이게 정의야. 정의 끝. 정의. 자, 첫째, 전자 반발력, 가려막기 효과, 핵전화는 줄어든단 말이야. 플러스가 늘어나는 만큼 핵전화가 늘진 않아. 플러스가 늘어나서 핵전화가 늘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덜 늘어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음? 그거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데, 전자수가 증가할수록 가려막기 효과 증가. 여기 써놨지롱. 맞지요? 전자 반발력. 전자 더 안 그려도 되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두 번째 줄이 수능에는 안 나와. 내신에서만 나와. 동일한 껍질보다 서로 다른 껍질에서의 전자 반발력이 크다.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에 보면은 요 핵이 요 B 전자를 당기고 있어. 당겨내자. 근데 서로 A하고 B는 서로 밀어내겠지. 전자끼리니까.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있는 전자도 서로 밀어내겠지 지금. 근데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잖아.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애들 중에는 핵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 힘이 중요한 힘이야. 그러면 같은 껍질에서 밀어내면 좀 옆으로 밀잖아. 그거랑 서로 다른 껍질에서 밀면 어떻게 돼? 핵 반대 방향으로 밀잖아. 어떤 게 핵의 힘이 감소하는 더 큰 영향 주겠어? 서로 다른 껍질에 있는 애들이 밀어내는 게 핵이 땡기는 거랑 좀 반대 방향으로 좀 많이 밀겠지? 그래서 같은 껍질보다는 서로 다른 껍질에서 밀어내는 게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 저걸로 나중에 계산하고 그래.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서로 다른 껍질 있는 전자 껍질 몇 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다시 너 여러분들 보고 유효핵전화를 계산하라 그러진 않아. 근데 누가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주기적 성질이니까 얘네들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그래서 우리 일단 가려막기 효과 된 거야. 플러스가 늘어도 전자가 늘기 때문에 플러스 핵전화가 늘긴 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늘어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진짜임. 이런 칠판 지우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강의 찍는데 이러면 곤란한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핵전화는 단순 플러스의 개수 그냥 Z, 유효핵전화는 전자 반발력까지 고려한 거, 무조건 핵전화가 유효핵전화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지. 단! 누구는 제외? H는 전자 몇 개야?
한 개니까 핵전화랑 유효핵전화랑 같아요. 되셨어요? 다시 원자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핵전화로는 부족해. 유효핵전화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원자의 성질을 반지름이든 이온화 에너지든 찾아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래프. 어허, What's up baby. 첫째, 원자 번호의 비례 해볼까? 여러분들 라임을 맞춰야 돼요 베이베. 얘네는 원자 번호 큰 놈이 커? 원자 번호 큰 놈이 커? 자, 여기 살짝만 지워볼게 선생님이. 리튬 11번 나트륨, 19번 K 칼륨. 3번하고 11번 누가 핵전화가 유핵전화가 커? 11번이 커. 3번보다는 11번이 핵전화가 크지. 원자 번호 큰 놈이 커. 3번하고 9번 누가 핵전화가 커? 얘가 더 커. 그 3번하고 11번 핵전화가 큼? 상관없지. 껍질 다르잖아. 핵전화 볼 거야? 유핵전화 볼 거야? 필요 없잖아. 3번보다 11번이 유핵전화가 더 커? 핵전화 크고 유핵전화가 더 커? 그럼 뭐 할 건데? 껍질 다른데. 얘 병신이야 병신. 병신이다. 이해됐냐? 원자 번호 큰 놈이 커. 근데 이걸로는 사실은 원자 성질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전자 껍질이 우선이거든. 컴마 찍고 18조기 1등 컴마 찍고 18조금 플러스 없어? 얘가 10번 네온이 더 크지 않을까? 어차피 이 껍질까지. 그치? 3번 리튬보다 9번 10번이 제일 크지? 아까 반지름에서는 18조 어떻게 했어? 무시했지? 라인 맞추고 있는 거야. 세 번째 특징. 아까 반지름에서는 어떤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무슨 반지름만? 이온 반지름만. 여기서는 시험에 뭐만 나올까? Z 비례밖에 안 나와. 그리고 혹시라도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 번개표로 가. 번개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프만 한번 볼게. 봐라. 그래프를 줬어요, 여러분. O랑 AL이랑 그래프 데이터 안 주고서 그냥 O랑 AL이랑 유핵전화 누가 더 크니? 그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프 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지. 맞아? 근데 그래프가 얘 변태 그래프여서 그래. 원래 얘 유핵전하면 그래. 원래 주기적 성질에 나오는 그래프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 얘네는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저게 변태야. 얘가 비정상인 애야. 원래 그래프는 저 번개표 비슷한데 조금 달라. 이게 이상한 그래프야. 이상한 그래프.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 알랄랄랄라 알랄랄랄라 쇽 쇽.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야. 넘사벽.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야. 그러면 O, F, NE, NA, MG, AL. 자, O랑 AL이랑 누가 더 크니? O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커. 이런 경우에는 O랑 AL 비교할 수 있지. 맞아? 이해됐냐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O랑 AL이랑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동일한 주기에서만 나왔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왜냐면 꺾어진 자리를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같은 주기일 때만 물어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내신에서도 끼껏 물어보면 요 정도 선까지는 물어볼 수 있을까? 근데 수능엔 안 물어봐. 이게 F랑 MG랑 하더라도 이게 좀 그래. 이해됐냐? 아, 참,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미안하다. 여기다 한 줄 넣을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자, 선생님 봐봐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플러스가 이렇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네온까지 왔어.
나트륨 되면 껍데기가 하나 생기지. 그러면 나트륨은 플러스가 늘긴 했지만 제일 바깥쪽 느끼는 전자는 껍데기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 껍데기가 새로 생기면서 제일 바깥쪽 전자가 느끼는 거 멀어지면서 제일 바깥쪽 전자가 됐잖아. 그래서 줄어들어. 이건 이해됐어? 그 다음 자 봐. 리튬, 나트륨, 칼륨. 원자번호 큰 놈이 커. 됐니? 근데 리나 칼은 유액전화를 볼 필요가 없어. 우리 세 줄은 유액전화를 볼 필요가 없어. 왜? 전자 껍질이 우선이거든. 선생님, 얘 핵전화가 크면 반지름 작은가요? 아니, 전자 껍질이 우선이라고. 다시 교과서에서는 유액전화 때문에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전자 껍질 때문에 생기는 거야. 쪼라락 가다가 전자 껍질 새로 생기면서 리셋. 토시라솔파밀에도 리셋. 토시라솔파밀에도 리셋. 토시라솔파밀에도 이렇게 된다고. 전자 껍질이 우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아까 썼던 핵전화라는 단어 대신에 유효 핵전화라는 단어를 쓸 뿐인 거지 다른 건 아닌 것이야. 이해됐냐? 선 한번 그려볼게요. 1은 1, 2는 2, 3은 3, 4는 4, 5는 5, 6은 6, 7은 7. 하얀 선 이렇게 그래프 기울기 일자리 선을 하나 싹 그어봤어요. 이 하얀 선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Z야. 그냥 핵전화. 그냥 핵전화보다 유핵전화가 지금 어때? 더 작지? Z는 그냥 단순한 플러스게 쓰신 거야. 근데 얘 봐. 헬륨은 플러스는 2개지만 1점 몇 밖에 안 돼. 그래서 다시 아래에서 시작하지. 리튬은 플러스가 3개지만 3이 아니지. 핵전화보단 유핵전화가 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핵전화는 단순 플러스 개수. 유핵전화는 전자 반발력까지 고려해서 뺄 거 뺀 거니까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이게 다 했어. 유핵전화 되게 심플해. 이온화 에너지가 어렵다고 했다. 해도 끝이 안 나, 걔는. 됐냐? 이걸 가지고 밑에는 문제 보면서 내용 설명 끝났어요. 밑에는 내용 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는요. 역대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야. 얘도 처음이자 마지막. 무슨 문제냐고? 메인 데이터에 유효 핵전화가 나오는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봐야 돼. Z 비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만 물어봅니다. 같은 껍질에서만 물어봐요. 3번보단 9번이 커? 덜 클 뿐이지 그만큼. 됐냐? 한번 볼게요. 다음은 2주기 원소의 원자번호에 따른 핵전, 둘 중에 하나는 핵전하고 둘 중에 하나는 유효핵전하래. 둘 중에 하나는 핵전하고 둘 중에 하나는 유효핵전하야. 핵전하가 커, 유효핵전하가 커. 그치. 위에 게 핵전하, 아래 게 유효핵전하. 됐냐? 근데 봐라. 이거 사실 유효핵전하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 해석 문제야. 그럼 이 시험지를 당한 애들한테, 이 시험지를 당했던 애들 중에 이 그래프를 평생 한 번도 본 사람, 평생 이전에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 해석하는, 주어진 조건대로 그래프 해석하면 돼. 얘는 요 차이값을 얘기하는 거지.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 좁아지니?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임포턴트하지. 2주기래. 홀전자 3 두고 숨도 안 쉬고 MP 홀전자 3은 오토매틱 자동이어야 되는 거야. 고민하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어요. MP 홀전자는 N이 한 요쯤 되겠지.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그치, 요쯤 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선생님 다 제낄게. 기억만 볼게. 홀전자 1이래. 차이가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어. A가 F 플로린 맞아? F가 차이가 커 작아? F가 차이가 커 작아? 크지? A가 차이가 크지? A가 F 플로린이네. 그래서 개망한 거야. 진짜 악랄하지. 이런 문제 잘 봐야 돼. 이런 문제가 화학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수능의 전 과목 전 범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야. 뭐니? 봐봐. 2주기야. 홀전자가 1이래. 2주기에 홀전자 1인 거 몇 가지? 3번 리튬, 5번 붕소, 9번 F 플로린.
홀전자가 1인 거는 3가지야. 그때 그림 몇 개만 그려놨어. 2개만 치사한 새끼들이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다시 봐 여러분. 질소보다 F 플루오린이 요 차이가 간격이 더 어때야 돼? 커야 되지. 질소보다 산소 그 플루오린이 한 요쯤 되는 거야. 플루오린 안 그려놓은 거야 치사하게.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내는 거지. 요게 수능적인 색깔이야.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내는 거야. 다른 과목들도 다 그래. 다 요런 필링이야 다들. 요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예요. 됐습니까? 다시 유효획전하는 메인 데이터로 나오긴 약해. 취약하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유효획전은 어떻게 나오냐고? 백하죠. 백. 아까 반지름 문제로 갈게요. 안 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반지름 문제로 백을 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볼게요. 칠판 간단하게 봅니다. 예, 보시면은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거 뭐야 이거? 등전자 이온이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큰 거야. O, F, Na, Mg. 유효액전화. O랑 F랑 누가 더 커? F가 더 크지. 원자 번호 큰 놈이 크다고 했다.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유효액전화가 시험에 나오면 걔를 메인 데이터로 나와서 복잡하게 가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들 쪽에 한 줄 정도 담다.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하나 더 해볼게. 자, 얘도 OFNAMG야. 원자 번호 큰 거, 원자 번호 작은 거, O, F, Na, Mg. NA랑 Mg랑 Na, Mg. 유액전화 누가 더 커? 원자 번호 비례한다고 했다. Mg. 그러면은 A보단 B가 크네. 이거는 정답. 어떤 느낌인지 알겠음? 다시 유효액전화는 안 나온다는 게 아닌데 걔가 나오긴 해도 쉬워. 원자 번호 큰 놈이 무조건 커. 3번보다 9번이 크단 말이야. 원자 번호 큰 놈이 커. 하지만 그만큼까지는 안 커. 크긴 해. 3번보다 11번이 유효액전화가 커. 근데 그만큼까지 크진 않아. 그리고 3번하고 11번은 굳이 유효액전화를 따질 필요도 없어. 전자 껍질이 우선이니까. 됐냐? 하나 더. 여기 봐. 요 문제가 요런 느낌이야. Z별. 얘가 유효액전화야.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낑겨 들어갈 수는 있어. 한번 볼게. 현재 주어진 원소가 17, 19, 20. 17, Cl. 19, K. 얘는 Ca. 등전자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 이렇게 있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크네? 이온 되면서 커졌다는 소리지. 얘 누구야? Cl이지. 얘네 두 개를 이제 갈라야 돼. 하나는 쟤는 CL은 확정이고, 그럼 얘를 보고서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온 반지름. 등전자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그러니까 화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편하다는 거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플러스가 많을수록 반지름은 작아. 유효핵전화. 원자 번호 큰 놈이 커? 원자 번호 큰 놈이 크다고. 그만큼 안 클 뿐이지. 그러면 얘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아. 분모가 작고 분자가 커. 전체값은 누가 크겠니? 얘가 크겠지. 전체값은 얘가 크지. 네가 K, 네가 C.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알겠니?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야. 다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분모도 얘가 크고 분자도 얘가 커봐. 그러면 문제가 성립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어떻게 비교해? 그건 안 되잖아. 다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껍질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 유효액전화는 커. 두 개 섞으면 적당해 보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얘 한번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지. 주어진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O, Na, Al.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얘 되게 작네? 이온이 되게 작다는 거지. 오겠지, 얘가? 이온 될 때 작아지지? 아닌가? 아닌가? 잘못 계산했나? 다시. 너는 이온 될 때 작아지잖아. 얘가 5 같은데, 그럼? 야,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뭔가? 그렇지 않니? 기분이가 안 좋네. 원자 반지름이 크고 이온 반지름이 작아야 되네. 얘가 이온 반지름이 크고 원자 얘가 5네. 얘가 요 값이 작으려면 이온 반지름은 크고 원자 반지름 작아야 되지? 그치? 얘가 5네. 얘가 이온 반지름은 크고 원자 반지름이 작잖아. 근데 사실 저걸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로 푸는 거. 이온의 전하.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절대값이요,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 볼까요? O, Na, Mg. 알루미늄. 2 플러스 3 플러스. 뭐로 나눈대? 이온의 전하로 나눈다고.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얼마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안 되지.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값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절대값 표시 준 거야. 2로 나눠라, 그 소리야. 나는 1로 나누고 얘는 3으로 나누는 거야.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등전자야. 반지름은 다들 어떻게 했어? 차이는 나겠지만 전자수가 기본적으로 전자 껍질도 같고 전자수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반지름은 조금 비슷하겠지. 반지름 비슷한데 너는 3으로 나누는 거야. 3 플러스니까. 얘가 어떻게 했니, 이 값이? 매우 작겠지. 그래서 네가 알루미늄이지. 얘는 얼마로 나눠? 1로 나누잖아. 얘 되게 큰 값이 나오겠지? 얘가 Na.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선생님 지금처럼 풀어본 사람들은 할 만한데 처음 보는 애들은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버릴 수가 있어서 선생님 풀어준 것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요렇게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이건 아까 했고 유효액잖아. 다시 이제 범인 찾을 때 독침 쐈어. 범인 찾아야 돼. 범인은 핵전화가 클수록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댕감점 당하는 거야. 핵전화라는 표현 쓰지만 이제 유효핵전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다시 교과서에서는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생기는 원인을 유효핵전화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전자껍질이 우선이니까. 됐냐? Z비례. 같은 주기에서만 나와.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면 이것도 좀 무리가 있어. F랑 Na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수능 문제는 원자 번호 큰 놈이 크다. 리나칼 크면 크다. 크면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유효액전화 될 거고요. 남아있는 거는 간단하게 소개만 해볼게. 이온화 에너지야. 이게 제일 어려워. 세 번째 마지막이야. 이거 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도 개념 진도는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이온에너지 개념 잡아요. 다시 봐봐. 자, 핵의 힘이 강해. 핵의 힘이 강하면 전자가 가까워 벌어. 가까워. 핵의 힘이 강해. 반지름 커, 작아? 작아. 이해됐지?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아까는 원자를 1번부터 118번까지 줄을 쪼라락 세놓고 반지름을 재보는 거야. 1번부터 118번은 반지름을 재봤더니 토시라솔파미레도로 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전자 배치를 억지로 바꾸는 거야. 원자를 1번부터 118번까지 줄을 쪼라락 세워놓고 전자를 하나씩 빙을 뜯어. 짜식 짝 전자를 하나씩 빙을 뜯는 거야. 뜯어봤더니 얘네가 어떻게 된 거야? 주기성이 있어야 돼. 도레미파솔라시도 또는 도시라솔파미레도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리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 그치. 아까 전에 계속 던졌던 그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쓰려고 라인 맞춰놨던 거거든. 반지름 예외가 없었지? 얘가 예외가 있어. 그거 강조하려고 줄 맞춰놓은 거야. 아까 시발쪽, 반지름 시발쪽 어떻게 했어?
무시. 얘 C발 쪽 1등이 왕이야. 수능의 가장 핵심 단어 중에 하나야. 얘 C발 쪽 1등을 강조하려고 반지름에서 C발 쪽 무시. 유액전화 C발 쪽 1등 그런 표현 썼던 거야. 요 C발 쪽 1등은 달라. 얘는 굉장히 임포턴트한 애야. 그리고 얘네가 내용 자체가 예외도 있고 그래서 정의도 복잡하고 내용 자체도 오비탈. 반지름 할 때 오비탈 필요했니? 안 필요했잖아. 유액전 할 때 오비탈 필요했어? 안 필요하잖아. 288로 설명되거든. 근데 얘네는 예외를 설명하려면 오비탈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오비탈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런 것들, 오비탈이 나와, 이렇게 여기서는. 1S, 2S2P, 3S3P, 4S, 3D, 그런 것들 문제 풀고 수능, 순차적 이온화. 이게 3번이야. 얘랑 동급인 게 뭘까? 반지름에서 무슨 반지름? 반지름, 이온 반지름 아니면 안 나온다고 했지. 반지름에 이온 반지름이 있다면 이온화 에너지에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복잡해. 복잡해. 그리고 이제 수능적 해석 가면은 범위값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잡아내시면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시 화학적인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 이해가 되고 외울 것도 많지 않아. 근데 맨 땅에 헤딩하면 해도 끝이 안 나. 생각 좀 해봐야 돼. 됐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갑니다.